여러분, 단 10년입니다. 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짧고 밀도 높은 10년이 어떻게 전 세계의 권력 지도를 영원히 바꿔놨는지 오늘 그 치열했던 역사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질문부터 던져보죠. 천년을 호령하던 제국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초강대국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중국의 오랜 패권이 어떻게 단숨에 급진적인 근대화를 이룬 일본으로 넘어갔는지 그 연쇄적인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흐름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부터 시작해서 제1차 청일전쟁, 의화단 운동, 러일전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까지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다음 사건의 도화선이 되는지 그 무서운 도미노 효과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발단, 즉 서양 외세의 등장이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했는지부터 봐야겠죠. 당시 두 나라의 상황은 완전히 정말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청나라는 나름대로 개혁을 해보려고 애썼지만 아시다시피 지방 군벌들 때문에 권력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중앙정부는 너무 부패해 있었죠. 반면 메이지 시대의 일본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천황을 중심으로 권력을 확고하게 뭉치고 서구의 군사나 산업 기술을 그야말로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어요. 엄청난 속도의 근대화였죠. 권력을 대하는 이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가지 태도, 결국 크게 한번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터진 게 바로 두 번째 챕터, 제1차 청일전쟁입니다. 1894년 두 세력이 한반도의 지배권을 두고 마침내 격돌합니다. 전쟁의 전개 속도를 한번 보세요. 1894년 7월에 해전으로 시작해서 9월에 평양 점령, 11월에 류순 함락, 그리고 다음해 4월 조약 체결까지 정말 눈 깜짝할 새 끝났습니다. 청나라의 패배는 사실 예견된 참사나 다름없었어요. 중국 지도부, 특히 서태후가 해군 예산을 빼돌려서 자기 생일 파티용 궁전을 짓고 있을 때에 일본은 이미 중국의 군사 암호를 싹 다 해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이 단 이틀 만에 뚫리고 일본군이 압록강을 훌쩍 넘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거시적인 승리 뒤편의 현실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리순을 점령한 한 일본군 병사의 기록을 보면 마을에서 보이는 사람은 누구든 죽였고 쏘고 베는 것은 끝없는 기쁨이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본군은 무려 3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군인, 민간인 할 것 없이 끔찍한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이걸 지켜보던 서구 기자들마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전쟁의 마침표인 시모노세키 조약의 의미는 아주 명확합니다. 중국식 근대화가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걸 전 세계에 광고한 셈이었죠. 청나라는 조선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했고 산더미 같은 배상금에 대만과 랴오둥반도까지 일본에 넘겨야 했습니다. 천년 제국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깁니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 같은 서구 열강들이 곧바로 끼어들어서 일본이 갓 빼앗은 랴오둥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주라고 압박한 겁니다. 이 사건은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의 뼛속 깊은 곳에 어마어마한 복수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챕터, 의화단 운동으로 넘어갑니다. 패전의 굴욕에 외세의 경제적 착취까지 더해지니 중국 내부에서 민중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게 됩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1899년 말 선교사 피살 사건을 기점으로 불만에 찬 민중들의 반란이 서양 열강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서구 세력은 자국민 보호를 핑계로 이듬해 6월 무려 8개국이 연합군을 꾸려서 중국 본토로 직접 군사 개입을 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달 만에 베이징을 함락시키고 1901년 9월에 신축 조약을 강제해버리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반란의 주역인 의화단은 그냥 단순한 폭도 무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무술을 연마하고 어떤 신비로운 의식을 치르면 진짜로 서양의 총알이 비껴갈 거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벼랑 끝에 몰려 절박했던 거죠. 외세의 압제 속에서 어떻게든 스스로를 지켜보려고 발버둥 쳤던 점조직 형태의 비밀 결사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맹목적인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고통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불평등 조약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들이 칠도를 깔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기독교 선교사들은 현지 법을 대놓고 무시하며 오만하게 굴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898년엔 최악의 홍수가, 1899년엔 대가뭄까지 덮쳤습니다. 삶이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이 모든 재앙의 원흉으로 서양인들을 지목했던 그들의 심정이 한편으론 너무나도 이해가 되죠. 서태후의 청나라 조정은 뒤에서 슬쩍 이 의화단을 밀어주며 외세에 맞서보려 했지만 결과는 대참사였습니다. 베이징에 쳐들어온 8개국 연합군은 끔찍한 학살과 약탈을 자행한 뒤 완전히 굴복한 청나라에게 말도 안 되는 청구서를 내밉니다. 무려 은화 4억 5천만 양입니다. 이걸 39년 동안 갚으라고 강요했는데 사실상 제국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숫자였죠. 자, 다음 도미노가 넘어갑니다. 네 번째 챕터, 러일 전쟁입니다. 의화단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외국 군대들이 깊숙이 들어오며 만주에 거대한 권력 공백을 만들었고 이는 또 다른 전면전의 막을 올리게 됩니다. 상황이 끝났는데도 러시아가 만주에서 군대를 안 빼고 버팁니다. 당장 조선과 맞닿은 방어선이 잠식당하는 걸 일본이 가만히 두고 볼 일 없었죠. 게다가 이번엔 세계 최강, 영국의 든든한 동맹까지 등에 엎었거든요. 그렇게 1904년 2월 일본이 러시아가 점거 중이던 류순항을 기습하면서 전쟁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류순함락, 2월 펑천 전투, 5월 스시마 해전까지 아주 숨가벽에 몰아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영토나 병력 면에서 훨씬 거대한 유럽의 제국 러시아가 어떻게 아시아의 신흥국한테 밀렸을까요? 답은 군대의 질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억지로 끌려온 농민 징집병 위주의 지휘관들은 자비들끼리 파불 싸움이나 하고 있었어요. 반면 일본 육군은 어땠냐고요? 최신 서구 전술로 철저하게 무장한 데다가 엄청난 단합력과 국가를 위한 맹목적인 동기부여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애초에 게임이 안 됐던 거죠. 육지에서의 싸움도 기관총과 참호가 동원된 엄청난 소모전이었지만 전생의 방향을 영원히 바꿔버린 진짜 결정타는 바다에서 터졌습니다. 러시아가 전세를 뒤집어 보겠다고 발틱 함대를 보냈는데 지구 반바퀴를 8개월이나 돌아서 겨우 도착하거든요. 그런데 스시마 해협에서 딱 기다리고 있던 일본 해군한테 단 며칠 만에 말 그대로 괴멸당하고 맙니다. 참전했던 러시아 수병의 기록을 보면 우연 전체가 속살을 드러냈고 물속에서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덩어리를 이루었다고 묘사합니다. 배 38척 중 34척이 부서지거나 납포된 그야말로 일방적인 몰살이었습니다. 결국 재정적으로 한계에 달한 일본과 내부에선 혁명이 터져서 흔들리던 러시아는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조약을 맺고 전쟁을 끝냅니다. 이 조약으로 러시아는 만주에서 물러났고 일본은 사할린 남부를 차지한 데다 조선을 완전히 지배할 권리까지 챙겼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유럽의 대제국을 꺾었다? 이건 당시 서방 세계 전체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은 단숨에 글로벌 열강의 반열에 올랐고 전 세계의 지정학적 지도는 완전히 새로 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 피비린내 나는 20년간의 치열한 전쟁이 결국 어떤 세상을 만들어냈는지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아시아를 무대로 한 이 잔혹한 그레이트 게임은 1000년 동안 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중국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청나라는 결국 멸망의 길을 걸으며 끝없는 혼란의 무정부 군벌 시대로 접어들었죠. 그 사이 승리의 단맛에 취한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토 확장에 굶주린 거대한 제국으로 팽창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태평양 건너편에서 떠오르고 있던 또 다른 거인, 바로 미국과 눈을 마주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 10년이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훌쩍 커버린 이 제국이 남긴 군국주의의 궤적이 수십 년 뒤 태평양 전체를 불바다로 만든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역사의 맹렬한 도미노가 남긴 이 무서운 불씨,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사건의 분석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